왜 수성계에는 진법사와 연단사나 있고 총포사는 없는 걸까? 바렛이나 게틀링도 기가 막힌데 말이야. 빙의를 하긴 했는데 도무지 기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오속성 자병근을 가진 자벽으로 빙의했거든. 수성 재능이 없는 건 물론이고 매일 괴롭힘까지 당하는 처지야. 그런데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 이 세계에는 총기나 대포가 없다는 사실이지. 이건 정말 불행 중 다행이야. 전생에 인류 엔지니어였던 나에게 수성계에 충격을 선사할 기회가 왔거든. 빙의 직후 원래 주인의 기억을 모두 받았지만 그 전의 주인처럼 덜망하진 않았어. 눈을 감고 몸속 영근의 구조를 면밀히 살폈지. 오속성 자병근, 금, 호, 수, 화, 토가 다 섞여서 영역은 뒤엉켜 있고 흐름도 아주 느려. 하지만 엔지니어인 내 관점에서는 이건 결코 폐급이 아니야. 천연적인 다중 시스템 결합체지. 뒤섞였다는 건 불안정함을 뜻하지만 오속성이 다 있다는 건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는 뜻이고 내부 순환의 가소성이 매우 높다는 거야. 남들에겐 쓰레기로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복합 재료일 뿐이야. 풋내기들이군. 낮게 읊조렸어. 수선한다는 놈들이 시스템 공학을 전혀 몰라. 바로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리더니 비단 옷을 걸치고 거만한 표정을 지은 청년이 들어왔어. 뒤에는 제자 2명도 거느리고 있었지. 연기방의 조 관사라는 자야. 그는 나를 쓱 풀어보더니 격렬 섞인 말투로 내뱉었어. 무해한 3일 기한이 다들 간다. 삼보에서 지시한 화품 법검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기억을 더듬어보니 전무 사정이 파악됐어. 원래 지난달 월급으로 기물 제작용 정철 한 덩이를 받아야 했는데 조관사가 그걸 중단해서 가로챈 거야. 기한이 닥쳐오니까 오히려 나를 압박하며 물건을 내놓으라니. 난 차분하게 대답했어. 조관사님, 제겐 정철이 없습니다. 없다고. 조관사는 코방귀를 뀌더니 곧바로 보관 주머니에서 검은 덩어리들을 쏟아냈어. 철집고기와 불순물들이 바닥에 요란하게 떨어졌지. 자원은 정해져 있다. 내가 잃어버린 건 내 책임이지. 하지만 내가 워낙 자비로워서 말이야. 이 패자재들이라도 하사해주마. 3일 뒤에 제대로 된 법검을 내놓아라. 만약 못 내놓는다면 규칙에 따라 연기방에서 나가야 할 거다. 그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어. 문파 밖은 꿀 험악하거든. 조관사 일에는 위풍당당하게 떠났고 밖에서 비웃음 소리가 다시 들려왔어. 쓰레기로 법검을 만든다고? 그게 정말 성공한다면 내가 물고 나무서서 검을 씹겠다. 조관사는 핑계를 만들어 나를 쫓아내려는 거야. 방 안에서 모두가 외면한 쓰레기 더미를 내려다보며 난 침묵에 잠겼어. 밤이 깊어지자 통통한 체구의 그림자가 몰래 들어와 아직 온기가 남은 만두를 내 손에 쥐어줬어. 노형, 어서 좀 먹어. 이 친구는 원래 주인의 유일한 친구 원보구야.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말했어. 노형, 안 되면 그냥 도망치자. 산이라도 남아있어야 뗄감을 구할 거 아냐. 문파를 나가서 조용한 곳을 찾아보자. 거기선 살 길이 있을지도 몰라.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걱정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 하지만 도망은 해결책이 아니야. 요수가 출몰하고 강자가 존중받는 세계에서 배경 없는 자벽이 문파를 떠나면 생존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 손에 든 만두를 보고 다시 바닥에 쓰레기들을 쳐다봤지. 곧 결심을 굳혔어. 안가 원복이가 멍하니 쳐다봤어. 난 몸을 굽혀서 검붉은 광석 찌꺼기를 집어들었지. 눈빛이 서서히 밝아졌어. 난 엔지니어다. 고작 쇠붙이 몇 개 무너질 것 같아? 곧바로 쓰레기 더미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어. 반철광 찌꺼기, 불순물이 많고 강도는 낮군. 열적 특성은 불안정하지만 쓸 순 있겠어. 붉은 가루는 활용석 잔에 같네. 에너지 밀도는 높지만 아주 불안정해. 동시에 전생의 재료학, 에너지학, 고조 역학 지식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어. 수선자들의 눈에는 이것들이 폐기물로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훌륭한 재료 창고야. 그런데 내 손가락이 활용석 가루가 묻은 철 찌꺼기에 닿는 순간 머릿속에서 차가운 알림음이 울렸어. 숙주의 강한 탐구력과 개조 의지 감지, 기계 명호의 마음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눈앞의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 철찌꺼기의 밀도, 불순물 분포, 취약 지점들이 전부 푸른색 데이터로 떠올랐지. 공기 중에 흐르는 연기조차 선명한 빛의 선으로 변했어. 구석에 버려진 진명진 판을 쳐다보자
난해했던 진법 문자들이 머릿속에서 기초 에너지 회로도로 자동 변환됐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엄청난 기분이 밀려왔어. 이게 무슨 신비로운 수선이야? 이건 그냥 독립적인 에너지 체계와 재료 체계, 그리고 룬 회로 체계를 가진 산업 문명일 뿐이야. 다만 이국 사람들이 공학적으로 해석하지 못했을 뿐이지. 비검은 너무 비싸고 약해. 유지비도 많이 들지. 이 고철 덩어리와 활용석 가루, 그리고 진명진 판을 봐. 머릿속에 대담한 구상이 떠올랐어. 검을 만들지 않을 거야. 이 세계에선 듣도 보도 못한 영능 발사기를 만들겠어. 영능 재료를 에너지원으로 쓰고 진법으로 트리거를 제어하며 기계 구조로 안정적인 방출을 구현하는 도구지. 난 숯을 집어들어 가죽 위에 차갑고 날카로운 윤곽을 그렸어. 총신, 손잡이, 격발 장치, 그리고 진명진 트리거 핵심 장치까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야. 이 낡은 창고 안에서 수성계 최초의 영능 화승총이 거친 가죽 도량 위에서 탄생하고 있다는 걸 문 밖을 지나던 자벽들이 안에서 들리는 망치 소리를 듣고 진짜 뭘 만들긴 하나 보네 라며 비웃었어. 자포자기한 심정일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내 눈엔 오직 도면의 수치와 다가올 3일의 기한뿐이었거든. 난 창고 문을 걸어 잠그고 진정한 수작업에 돌입했어. 첫 단계는 연기가 아니라 재료의 재구성이지. 영역도 없고 지화도 없지만 가장 원시적인 화로와 허름한 도구, 그리고 정교한 공학적 사고를 이용해 재료를 거르고 정제하며 기계를 조율했어. 명호의 마음이 계속해서 수치를 표시해줬지. 어떤 철 찌꺼기를 쓸 수 있는지, 어떤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는지, 어떤 가루를 영능 트리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재료가 충격을 견디지 못할지도 전부 한눈에 보였어. 하지만 꼭 진짜 문제가 나타났지. 철의 강도가 너무 낮았던 거야. 이걸 그대로 핵심 부품으로 썼다가 장치를 작동시키는 순간 내 손 안에서 먼저 터져버릴지도 몰라. 여러 번 시도했다. 총열의 형체는 잡혔지만 살짝만 쳐도 금이 갔다. 강도가 부족했다. 미간이 찌푸려졌다. 하필 고가는 고철과 땔감뿐 아무것도 없었다. 대안을 고민하던 그때 문 밖에서 왕복 위의 속삭임이 들렸다. 루형, 괜찮아요? 포기 안 하신 거 알아요. 왕복위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문틈 사이로 손바닥만 한 은백색 옥을 넣었다. 어제 내문소 사적에 심부름 갔을 때 상무로 받은 한빙 옥수 자투리예요. 평소에 연과를 차갑게 할 때 쓰는데 전 쓸모가 없어서요. 열 식히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가져왔어요. 물건을 내려다보았다. 한빙 옥수 자투리, 속성, 극저온, 에너지 안정, 고급 냉각제로 활용 가능. 순간 눈밑이 반짝였다. 가려운 곳을 딱 맞춰 긁어준 격이었다. 드디어 강도 문제의 해결책을 찾았다. 총열 제작을 다시 시작했다. 한빙 옥수와 용제를 배합해 극한 냉각을 시도했다. 하얀 안개가 곳간을 가득 채웠다. 안개가 걷히자 평범했던 고철 표면에 푸른 광택이 감돌기 시작했다. 강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목표했던 인성에 도달했다. 실험용 영능 방출을 견딜 수준이다. 빙숨을 내뱉었다. 가장 어려운 재료 문제가 해결됐다. 다음은 미세 진법 각인이다. 수선자는 연기로 단번에 새기지만 너에겐 그런 공력은 없다. 대신 누구보다 정교한 손이 있었다. 수많은 정밀 장비를 다루었고 머리카락보다 가는 회로도 고쳤던 손이다. 강철 바늘을 펜 삼아 손토마 한 격발 장치부에 거령진을 미세하게 새겨 넣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 마지막 획을 맞췄을 때 미세 진법이 드디어 완성됐다. 그 후 총열, 손잡이, 진법 부품을 차례로 조립했다. 기계 걸쇠가 딸깍하며 맞물렸다. 창틈으로 들어온 달빛이 투박하고 차가운 물체를 비췄다. 영능 화승총 1호기 완성. 하지만 제작은 시작일 뿐이다. 실제로 작동하는지, 위력은 어느 정도인지, 안정적인지는 반드시 검증해야 했다. 총을 품에 안고 밤을 틈타 곳간을 나섰다. 뒷산 사격장으로 향했다. 뒷산 사격장은 텅 비어 있었다. 제자들이 술법 위력을 시험하는 곳이다. 가장 단단한 현무암 판을 골랐다. 이 바위는 토기를 머금어 하품 법기의 전력 공격에도 얕은 흔적만 남을 뿐이었다. 배구 거리에 자리를 잡았다. 통속, 미풍, 습도, 약간 높음, 연기 간섭, 무시 가능. 베이터가 눈앞을 스쳐갔다. 자세를 가다듬었다. 개머리 바늘 어깨에 밀착하고 양발을 벌린 채 몸을 앞으로 숙여
안정적인 사격 자세를 취했다. 몸속에 미약한 연기를 주입해 미세 거령진을 활성화했다. 진법이 주변 연기를 끌어모아 격발 준비를 마쳤다. 반화쇠를 당겼다. 수성계에 없던 거대한 굉음이 들산의 정적을 깨뜨렸다. 화려한 술법도 날카로운 검기도 없었지만 응축된 명령이 순간적으로 폭발하며 탄환이 엄청난 속도로 공기를 갈랐다. 연기가 거치고 백보밭, 현무원판 한복판에 매끄러운 관통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균열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했다. 단 한 발에 관통했다. 저린 어깨를 주무르자 은빛이 더욱 초롱해졌다. 위력 합격, 관통력은 기대 이상이다. 다만 반동 제어는 보완이 필요하다. 일반인이 바로 숙인 무리였다. 그 시각 들산 영수들이 소란을 피웠고 당직 장모도 눈을 번쩍 떴다. 의아한 표정으로 사격장을 바라봤다. 무슨 소리지? 술법도 아니고 검기도 아니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현장을 정리한 후 기록기를 들고 곳간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눈치채지 못했다. 부서진 바위 파편 사이로 보랏빛 에너지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을. 그 에너지는 연기와는 달랐다. 더 오래되고 깊은 힘이었다. 다음 날 아침 쾅! 낡은 곳간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부서졌다. 조 집사와 제자들이 문 앞에 섰다.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다. 도원, 약속한 시간이다. 물건은 어디 있나? 엉쿠귀가 걱정하며 곁을 지키다. 얼른 다가가 웃으며 말했다. 조 집사님, 무형이 정말 노력했어요.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조 집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휘둘러 그를 밀쳐냈다. 내 놈이 참견할 일이 아니다. 엄부귀가 비틀거리더니 바닥에 주저앉았다. 통증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방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눈빛이 사늘하게 식었다. 말다툼하는 대신 먼저 원부귀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다. 괜찮니? 원부귀가 억지로 웃어 보였다. 전 괜찮아요. 루형, 옛집 좋잖아요. 고개를 끄덕였다. 작업대로 몸을 돌려 천보다리를 집어들었다. 찾으시는 법기가 여기 있어. 보다리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조 집사가 비웃으며 제자에게 열어보라고 손짓했다. 천이 벗겨지자 푸른 빛이 도는 기묘한 모양의 철관이 나타났다. 칼날도 없고 손잡이도 없었으며 법기 특유의 영광조차 없었다. 구경하던 자격들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무슨 부중막대기야? 연기 파동조차 느껴지지 않는데 이걸 법기라고 내놓은 건가? 조집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노아, 아주 배짱이 두둑하구나. 감히 이런 걸로 연기반을 속이려 들어? 차분하게 대꾸했다. 당신이 내게 준 건 정철이 아니라 패초리였어. 조집사가 왜 없어 웃음을 터뜨렸다. 좋다. 아주 좋아. 하품 법검도 못 만든 주제에 말대답까지 하는군. 여봐라. 규정에 따라 처벌해라. 제자들이 다가서려던 찰나 갑자기 입을 열었다. 잠깐 크지 않은 목소리였으나 소란을 단번에 잠재웠다. 조집사님께 묻겠소. 중문의 법기 기준이 대체 뭡니까? 조 집사가 멍하니 대답했다. 연기를 다룰 수 있고 무엇이든 뵐 수 있는 하품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이지. 고개를 저었다. 틀렸소. 이내 목소리를 한층 높였다. 법기의 근본은 겉보기에 좋은 것도 아니고 빛이 나는지도 중요치 않소. 법기의 본질은 실현과 수호에 있는 것이오. 핵심은 위기시의 성능이지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어째서 부적격이라 합니까? 자유관은 자력 제자로서 종문의 공개 검증을 요청합니다. 공개 검증이라는 말이 나오자 두 집행당 제자가 멈췄습니다. 이것은 종문 대전에 혁신 제자를 보호하는 고대 규칙입니다. 어떤 제자든 자신의 창조물에 대해 공개 검증을 신청할 수 있고 장모가 이를 판결합니다. 다만 이 규칙은 오랫동안 쓰이지 않았습니다. 조관사의 안색이 급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군중 뒤에서 온화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은 말이구나. 법기의 본질은 실용이지 화려함이 아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 이 장모님께 예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그는 바로 청운종에서 장경각과 백교원을 관장하는 이현일 장모였습니다. 다툼을 싫어하는 성품이나 기묘한 창조물 연구를 즐겼습니다. 원래 이곳을 지나던 중이었으나 내 말에 이끌려 멈춘 것이었습니다. 이 장모가 바닥에 영능총을 보더니 다시 너를 쳐다보며 흥미롭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종문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으니 공개 검증은 당연히 허가하나 조관사는 반박하지 못하고 시방이 좁으니 대신 외문 영무장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모든 제자가 보는 앞에서 이게 법기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면서요.
너를 망신주려는 의도임을 알았지만 너는 묵묵히 총을 집어들고 천으로 다시 감쌌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고 잠시 뒤 연무장은 제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연무장 중앙에 내가 조용히 서자 조관사가 외문 제자 한 명을 불렀습니다. 유호, 연기기 우성으로 방어 능력이 탁월한 자였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와 수인을 맺자 황금 및 결계가 전신을 감쌌습니다. 이어서 그가 방어 부적 3장을 더 붙이자 빛이 중첩되며 마치 이동 요새처럼 변했습니다. 구경하던 제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정말 철저하네. 저 쇠파이프는커녕 하품 법검도 못 뚫겠어. 조관사가 기회를 아예 안 주는군. 하지만 내 기계적 통찰의 시야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목표 방어 시스템 분석, 금광조 영역 분포 불균형, 부적 중첩에 따른 미세한 공룡 지형 발생, 방어의 취약점 포착 가능. 너는 속으로 평가했습니다. 시각 효과는 화려하나 구조는 엉망이군. 높은 단위에서 이 장모가 안전 결계를 쳤습니다. 오늘은 물건의 성능만 확인한다. 제자가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에 장내가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조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관, 유호의 방어를 뚫지 못하면 강진은 실패다. 너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더는 몸을 숙여 전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수입을 맺지도 주문을 외우지도 않은 채 수선자들은 본 적 없는 기계적인 준비 동작을 시작했습니다. 구조 점검, 침묵 회로 확인, 가상 영능 탐험 장전 완료. 군더더기 없는 동작에는 차갑고 정교한 기계적 미학이 있었습니다. 비웃던 제자들도 내가 개머리 반을 어깨에 대고 총구를 서서히 들어 올리자 연무장의 서운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푸른 총구가 유호를 겨눴고 조준선은 바위처럼 견고했습니다. 유호의 미소가 순간 굳었습니다. 술법에 포착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검기도, 주문도, 영합도 없었지만 가슴 속에서 전례 없는 긴장감이 솟구쳤습니다. 마치 쇠붙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규칙이 자신을 노리는 듯했습니다. 이장로도 웃음을 지우고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이해할 순 없었지만 이질적인 기운을 느낀 것입니다. 내 눈앞에 데이터가 갱신됩니다. 풍속 영향 미미, 연기 편차 무시 가능, 목표 방어 응대치 추정 완료, 방어 관통 확률 매우 높음.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너는 유호를 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경고하는데 눈을 감는 게 좋을 거야. 먼지가 좀 날릴 테니까. 장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관사가 호통치려 할 때 이장로의 안색이 급변했습니다. 그의 신념이 마침내 포착했습니다. 총신 내부에서 연기와는 다른 극도로 응축된 에너지가 빠르게 형성되는 것으려. 잠깐, 이 장모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격발음이 날카롭게 울렸고 다음 순간 굉음이 터졌습니다. 제자들은 무의식적으로 귀를 막았고 결계에는 파동이 일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탄환이 공기를 가르며 순식간에 30보 거리를 통과했습니다. 유호가 자랑하던 금광조는 찰나의 순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콱! 명중 보흡부터 금이 가더니 이내 수많은 빛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방어 부적 3장이 연달아 빛났지만 곧바로 차례차례 꺼져버렸습니다. 마지막 탄환은 이장로가 쳐둔 안전 결계에 단단히 막혔습니다. 유호의 미간 바로 앞에서 멈췄다가 잠시 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장내는 장작에 흡사였습니다. 유호는 안색이 청백해져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은 널쩡했지만 방어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모두가 보았습니다. 한낱 잡력부가 빛조차 없는 쇠파이프로 연기기 5성 제자의 방어를 뚫었으므려 단회에서 이장모가 순식간에 연무장 중앙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탄환을 집어 자세히 살폈습니다. 염력도 없고 부문도 없었습니다. 오직 쇠붙이에 남은 열기뿐이었습니다. 이장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영역 파동도 없는데 순수한 사물이 어찌 이런 위력을 내는 거지? 그가 경악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총을 거두며 너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돈은 단순한 법이며 결국 사과로 통합니다. 이건 선술이 아니라 물리의 위력입니다. 너는 소단의 창조물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전 이걸 총리라 부릅니다. 이장모가 생소한 단어를 내자 눈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조 관사가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유호와 짠게 분명해.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장모가 그를 차갑게 쏘아봤습니다. 그만해라. 이어서 그는 옥강 하나를 꺼냈습니다.
영역을 주입하자 빼곡한 장부 내용이 허공에 떠올랐습니다. 조건, 자벽 제자의 목록 횡령, 연기 재료 무단 전용 및 장부 조작 내역이다. 이미 제자들이 보고했으니 오늘의 일은 문제를 수명 위로 꺼낸 것뿐. 조관사의 안색이 순식간에 질렸습니다. 이 장모는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즉시 조건에 연기반 관사 직무를 정지, 계열 땅으로 넘겨 조사하게 했습니다. 착복한 자원은 모두 회수해 제자들에게 돌려주고 조사 기간 중 창고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집행당 제자들이 조 관사를 끌고 나갔고 공개 연회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연무장 위 제자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비웃음 뿐이었지만 지금은 경외심뿐입니다. 묘한 호기심마저 느껴졌죠. 이 장모가 당신을 향해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짓습니다. 무엇? 아주 훌륭하구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정중히 말했습니다. 이건 내 독창적인 발명품이다. 오늘부터 백교원이 소유권을 등록해줄 것이니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도면을 베끼거나 뺏을 수 없다. 이 말을 듣자 마음속이 술렁였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라니 이 수상계도 아주 가망이 없진 않고 이 장로가 물었습니다. 연기반 관사가 비었는데 내가 맞아보겠느냐? 당신은 고개를 젓습니다.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전념하고 싶습니다. 기물 연구에 말이죠. 대신 추천할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군중 속 통통하고 감격에 젖은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원폭위는 창고 업무에 밝고 성품이 충직하며 자벽 제자들을 대변할 줄도 압니다. 저보다 관사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원폭위는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노형, 전 안 될 것 같은데요? 당신은 그래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너라면 돼. 이 장모가 당신을 깊이 보더니 수염을 쓰다듬으며 크게 웃었습니다. 공을 세워도 겸손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구나. 좋다. 오늘부터 왕복위를 관사 대리로 임명한다. 계열당과 함께 창고 자원을 정산하거라. 왕복위는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흥분해 서둘러 절을 올렸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루형, 정말 고마워. 이 장모가 다시 당신을 봅니다. 표정이 정중해졌습니다. 그리고 루원, 나 백교원 장모의 이름으로 너를 내문 연기사로 파격 발탁하겠다. 오늘부터 핵심 제자의 대우를 보장하며 종문의 연구 재료를 우선 지원받게 될 것이다. 전 장내가 술렁이었습니다. 잡력부에서 내문 연기사까지 비웃음 받던 옥의 작은 글에서 백교원의 핵심 인재가 되기까지 단 한 발이면 충분했습니다. 당신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하지만 당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걸. 이 세계의 연기 체계, 진법 체계와 영능 체계 모두 경험에만 의존하는 단계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공학으로 해체하고 정의에 재조합하는 것. 수성대의 시대가 변하려 한다. 이 장모가 백교원으로 데려가려던 그때 땡 급박하고 무거운 종소리가 청운종 주봉에서 들려와 산막에 울려 퍼졌다. 연무장의 모든 이들 안색이 변했다. 종문 최고 등급의 경보였다. 이 장로가 급히 선문 밖을 보았다. 얼굴에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동시에 차가운 소식이 온 문파에 퍼졌다. 외곽범인 마을에 수조가 발생했다. 이현희 장로는 일 처리가 빨랐다. 공개 연무가 끝난 직후 너의 신분 배정이 바로 발효되었다. 낡은 정작방은 폐쇄되었고 백교원 뒷산에 독립된 처소로 옮겼다. 바람 새는 방도, 차가운 화로도 더는 없다. 마당엔 짐에게 불을 끄는 재련로가 있고 정제된 광석들이 가지런히 쌓여있다. 그중엔 진짜 100년 정처도 섞여 있었다. 방 안은 깨끗하고 정갈했다. 책상과 연문 등까지 다 갖춰져 있다. 왕복이가 자벽들을 지휘하며 너의 적은 짐들을 옮겨주었다. 기쁘면서도 조심스러운 미소를 띠며 육형, 이제 내문 연기사시네요. 이대호 좀 보세요. 와, 정말 단숨에 출세하셨어요. 너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열심히 해라. 재련은 내게 맡기마. 걱정 마세요. 원국이가 힘차게 끄덕였다. 하지만 사람들을 보낸 뒤 마당 문을 닫자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셨다. 작업대 앞에 앉아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떠올렸다. 연무장에서 쏜 총의 모든 디테일을 외력은 충분했다. 관통력도 충분했고 외압감도 충분했다. 하지만 문제는 명확했다. 장전이 너무 느리다. 1대1은 기습이 가능하지만 다수를 상대해야 한다면 한 발 손 뒤에 공백이 너무 길다. 진짜 문제는 명중 여부가 아니라
지속적인 화력 투사다. 세영소 가죽 종이를 펼치고 탄소 펜을 들었다.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화력의 지속성을 해결해야만 한다. 꼭 새로운 구상이 종이 위에 나타났다. 6개의 독립된 영능 탄창, 회전식 기능, 한 손 조작, 안정적인 격발, 현실 세계의 총기 구조가 아니다. 수성계의 영체 진문과 영능 반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법구, 영능 리볼버 초대 구상도가 완성됐다. 여 종문의 최하급 소모품인 폐기 직전의 물건을 떠올렸다. 저급 폭렬단, 일반 연기사들 눈에는 외력도 약하고 수명도 다해 버려질 물건일 뿐이지만 너의 생각은 달랐다. 이게 딱이다. 영능 탄환의 핵심 재료로 쓸 수 있다. 새로운 영능 방출 구조 테스트용으로 너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백교원 연기사 신분으로 폐기될 폭렬단들을 요청했다. 이유는 신형 영능 반지 연구. 이장모는 즉시 승인해 주었다. 재료를 손에 넣고 다음 실험을 준비하려던 찰나 데잉 급박한 경보가 청운총에 울려 퍼졌다. 다음 순간 중문 대진에서 긴급 통보가 내려왔다. 청운 산맥울과 장씨 마을 등 13곳의 범인 마을이 대규모 요수대의 습격을 받고 있다. 모든 외분 제자는 산문으로 집결하라. 즉시 하산한다. 너는 안색이 변해 즉시 마당 밖으로 뛰어나갔다. 동시에 예문 광장에서는 수많은 제자가 처소에서 나와 공중에 멈춰 서서 산문 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범인 마을의 위기임을 알자 나는 이들의 긴장감이 사라졌다. 또 범인 마을이야? 대부분 저급 요수겠지. 공헌 점수도 얼마 안 되던데 난 술법 깨우치는 중이라 하산하는 건 시간 낭비야. 누군가 낮게 투덜댔고 누군가는 바로 처소로 돌아갔다.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이 일을 중요하게 안 봤다. 그들의 눈에 범인과 수도자 사이에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했다. 범인들의 안위는 수행을 방해할 만큼 가치 있지 않았다. 너는 이를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한기를 느꼈다. 다음 순간 너는 인파를 거슬러 집결들을 향해 걸어갔다. 이현희 장로도 고대 위에 나타나 인원을 배정하려다 내가 오는 것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육관, 여기서 뭐 하려는 거냐? 너는 연기사지. 전투 제자가 아니다. 장난치지 마라. 너는 멈춰서서 이 장모를 올려다보았다. 무심한 표정의 동문들도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권장에 또렷하게 올려 퍼졌다. 장로님, 범인은 영리를 경작해 우리의 배를 채워줍니다. 범인은 영광의 채굴에 우리의 재련을 돕습니다. 그들은 무관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종문의 근간입니다. 권장이 서서히 조용해졌다. 범인의 봉양을 받으면서 위기의 순간 외면한다면 수선이 그저 군림하기 위함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며 자신만을 위함이라면 우리가 닦는 돈은 도대체 뭡니까? 날이 끝나자 떠나려던 제자들의 발길이 멈췄다. 누군가는 부끄러워했고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했으며 누군가는 안색이 변했다. 이현희 장모는 어하니 널 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너는 기다리지 않았다. 공방으로 돌아가 방금 완성한 첫 번째 영능 리볼버 시제품을 허리에 찼다. 테스트용 영능 탄원들도 가방에 챙겨 넣었다.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너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 장모가 급히 지자 한 팀을 비검으로 널 데려다주라 명령했다. 너는 거절했다. 모두가 멍해졌다. 야, 종문에서 가장 튼튼한 백마를 끌고 난리에 올라탔다. 비검도 타지 않고 영광 보호막도 없이 수행원도 없이 오직 혼자서 신형 영능 법구 하나만을 쥔 채 다음 순간 산문을 향해 달려나갔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곳을 향해 질주했다. 모두가 내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내문 연기자가 된 그 소년이 모두가 망설일 때 가장 먼저 마을로 달려갈 줄은 너는 거스르는 자였다. 남들이 선도를 쫓을 때 너는 다시 속세로 뛰어들었다. 꼭 시야 끝에 장씨 마을이 나타났다. 마을 입구 문은 이미 부서졌고 거목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주민들은 농기구와 방패를 들고 힘겹게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맨 앞엔 거대한 철갑 도마뱀이 있었다. 온몸이 두꺼운 각질로 덮여 마치 움직이는 철상 같습니다. 성가신 무기들이 몸에 닿아도 날카로운 소리만 날 뿐 제대로 막아내지 못합니다. 촌장님이 슬슬함을 짚고 앞을 막아섭니다. 쉰목 소리로 뒤에 있는 노약자들에게 외칩니다. 물러설 수 없지만 다가오는 요수들 앞에 주민들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합니다. 바로 그때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가까워집니다. 흑마 한 마리가 번개처럼 마을 입구로 달려옵니다. 당신이 고삐를 잡아당기자 말이 앞발을 높이 들며 길게 울부짖습니다. 다음 순간 당신은 말에서 내려 주민과 요수들 사이를 홀로 나가섭니다. 선사님이 오셨다. 주민들은 먼저 기뻐하지만 당신이 혼자인 것을 보고 게다가 어금술도 법술의 광채도 보이지 않자 희망은 순식간에 걱정으로 변합니다. 촌장님이 간신히 소리칩니다. 선사님, 어서 피하세요. 저 요수가 우두머리입니다. 일반 법검으로는 막을 수 없어요. 당신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선 순간 당신의 세상은 이미 완전히 데이터 흐름으로 변했습니다. 전장 환경 스캔 중 요수 해체 다수 확인, 목표 우두머리, 철갑 콧불소, 축기 경국 외곽 밀도 매우 높음, 일반 타격 효과 제한적, 붉은 경고등이 계속 정렬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요소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운동 구조와 방어 체계, 그리고 에너지 약점을 가진 복합 시스템을 분석 중입니다. 곧 기계적인 직관으로 정밀 스캔을 마칩니다. 우선순위 약점 발견, 감지 사각지대, 그 안쪽에가 사지 관절 틈새. 당신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역시나 아무리 두꺼운 방어도 움직이려면 틈이 필요하지. 철갑 콧불소가 화난 듯합니다. 앞발로 땅을 구르며 거친 숨을 내뱉습니다. 다음 순간 거대한 몸을 낮게 가라앉습니다. 돌진전주 현상입니다. 주민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흑마를 가볍게 두드려 뒤로 달려가게 합니다. 이어서 당신은 곧 돌진할 철산 앞에 홀로 섭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기초 신법인 청신별을 운영합니다. 동시에 몸 안에 미세한 연기가 발밑으로 흐릅니다. 청풍목, 여기에 전생의 공학적 궤적 판단이 더해지자 두 체계가 당신의 몸 안에서 기묘하면서도 조화롭게 융합됩니다. 철갑 콧불소가 움직였습니다. 대지가 요동칩니다. 마치 폭주하는 중전차처럼 당신을 향해 직진합니다.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지는 순간 오른손에 허리춤으로 뻗습니다. 찰칵, 영능 리볼버를 뽑습니다. 실린더 돌아가는 소리가 명쾌합니다. 소리는 크지 않지만 마치 어떤 법칙이 발동된 듯합니다. 당신은 조준경을 통해 다가오는 철갑 콧불소의 머리를 고정합니다. 직선 돌진, 방향 전환 능력 낮음, 목표 속도 예측 가능, 방어 사각지대 고정, 마지막이 읍졸입니다. 데이터가 아주 훌륭하군. 완벽한 관역이야. 철갑 콧불소의 그림자가 주민들을 덮칩니다. 주민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당신이 움직입니다.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꼴사답게 구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옆으로 한 걸음 비킬 뿐입니다. 청풍부의 신속함과 충격 방향에 대한 정밀한 판단으로 거대한 몸체를 아슬아슬하게 피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동시에 몸을 돌려 팔을 들어 올립니다. 탕! 척 여는 총성이 올려 퍼집니다. 탄환이 사각지대에 명중하자 거대한 몸질이 후청이며 돌진 경로가 뒤틀립니다. 그대로 들이받으며 공터에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일어납니다. 우두머리의 폭주의 요수들이 멈칫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목표 혼란 상태 진입, 행동 예측 가능성 상승, 곧바로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다시 한번 방아쇠를 당깁니다. 탁! 두 번째 탄환이 반대쪽 약점에 박힙니다. 철갑 콧불소가 괴로워하며 거구를 좌우로 요동칩니다. 본능적으로 다시 달려들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방향 전환을 예측했습니다. 탁! 세 번째 발이 정확히 관절 틈새에 박힙니다. 돌진 자세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거대한 몸이 땅으로 고꾸라집니다. 자욱한 런지가 피어오릅니다. 처참하게 찢기지도 잔인한 광경이 펼쳐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돌파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더 이상 우리를 이끌 수 없게 됐을 뿐입니다. 장가촌 전체에 정적이 흐릅니다. 요수는 원래 우두머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지금 우두머리가 쓰러지자 짐승떼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신은 영능 리볼버를 들어 하늘을 향해 경고탄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탕하는 소리가 산울림을 타고 요소들은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고 마을 사람들은 멍하니 당신을 봅니다. 상상하던 선사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비검이 날아다니지도 외화가 휘몰아치지도 화려한 주문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최소한의 동작과 가장 정확한 판단만으로 그들이 감당 못할 요소 우두머리를 완벽히 제압했습니다. 이건 정통 도법이라기보다 정밀한 공학적 해체에 가까웠습니다.
당신은 리볼버를 거두며 총구의 푸른 연기를 가볍게 불어내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때가 되었군. 괴물들은 물러갔다. 순식간에 주민들이 감격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사님.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미간을 찌푸리며 얼른 다가가 촌장님을 부축했습니다. 신이 아니니 절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왔지만 내일은 매번 제대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믿으십시오. 주민들은 멍해졌습니다. 이어 당신은 그을린 막대기를 집어 바닥에 간략한 도면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험한 기술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가르친 건 마을 방어 체계였습니다. 경보 체계와 대표로 확보 및 보검, 초소 시야 확보와 간소화 등 방어 영문, 일반님도 관리 가능한 기조 장비 표준까지 당신은 자구 체계라는 말을 그들이 이해하고 실천할 단계로 쪼개주었습니다. 마을이 협력해서 분담하고 미리 경보를 올리며 방어를 튼튼히 한다면 다음번에는 여러분이 굳이 산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촌장님은 논식으로 불켰고 몇몇 젊은 주민들은 기호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몰랐습니다. 높은 구름 넘어 상공에서 황동 톱니바크와 수정 렌즈로 구성된 기계 새 한 마리가 조용히 떠 있었다는 것을. 그 눈에 박힌 유리 렌즈는 장가촌에서의 당신의 행적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잠시 후 기계의 새는 날개를 펴고 청운종 주봉을 향해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저녁 무렵 종문에 도착하자 산길에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외문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말을 끌고 돌아오는 걸 보자 그들의 눈빛에서 모시는 사라졌습니다. 육사형, 정말 혼자서 장가촌을 구하셨나요? 이건 제가 방금 딴 영과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제자들이 몰려와 물과 과일을 건넵니다. 표정이 아주 진실합니다. 이 순간 당신은 오랜만에 온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백교원 공방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급격히 가라앉았습니다. 슛슛슛 검은 옷의 집행당 제자 수십 명이 사방에서 나타나 공방을 포위했습니다. 우두머리 제자가 검은 패를 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백교원 연기사 유권은 집행당의 명을 받으라. 너는 위험한 사수를 연구한 혐의가 있다. 지금 이 시간부로 공방을 봉쇄하고 모든 물건과 도면을 압수한다. 우리와 함께 가야겠다. 날이 끝나기도 전에 집행 제자 둘이 손을 뻗어 작업대의 리볼버와 설계도를 잡으려 합니다. 당신의 눈빛이 싸늘해졌고 작업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만두고 우두머리가 비웃었습니다. 요관 저항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이건 대장모님의 명이다. 대장모님은 천황 영조를 통해 내가 장가촌에서 한 짓을 다 보셨다. 수양을 무시하고 도구에 의지하는 건 제자들을 유행에 빠지게 하고 종문의 정통을 흔드는 일이라 판단하셨다. 대장모는 종문에서 정문인 다음가는 중자로 형벌을 주관하며 오직 명력을 수련하고 천지를 깨닫는 것만이 유일한 대도라고 믿는 자입니다. 이어 제자가 큰 소리로 명을 선포했습니다. 유관이 만든 도구는 수양을 멀리하고 외모에만 의지하니 혁신이라 부르나 실상은 사도일 뿐이다. 즉시 물건과 도면을 넘기고 집행당의 조사를 받도록 하라. 그들을 보며 당신은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검수는 검을 쓰고 부수는 부적을 쓰며 단수는 단약에 진수는 진법에 의지합니다.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외노래 도움 없이 돌을 깨친 분이 있습니까? 왜 제 것만 사도가 되는 겁니까? 집행당 제자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봉 방향에서 거대한 영합이 몰아쳤습니다. 공기는 얼어붙었고 그 압력의 대부분이 당신을 덮쳤습니다. 거대한 산처럼 허리를 굽히게 만들고 고개를 숙이게 압박합니다. 다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주변 제자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장로가 굴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당신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미약한 영역을 끌어올렸습니다. 반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똑바로 서기 위해서였습니다. 허리는 굽을 수 있고 고개는 숙일 수 있어도 무릎만큼은 이런 부당한 압력 앞에 꿇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씩 당신은 굽혀진 무릎을 다시 폈습니다. 이어 주봉을 향해 고개를 들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저 유관은 불복합니다. 논도대전에서 장모님을 뵙고 장모님들 앞에서 변론하기를 청합니다. 대장모님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청문종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제 길이 사도인지 대도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영합이 잠시 멈췄습니다. 잠시 후 차갑고 모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좋다.
내일 진시. 논도대전에서 모든 장모가 보는 앞에 내가 승복하게 만들어주마. 영합이 물러가자. 당신은 작업대를 짚고 겨우 몸을 추슬렀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고작 연기기. 제자가 종문의 최고 의사당에서 금단 대능과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싸움이지만 당신은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다음 날 논도대전 천장에는 거대한 월광석이 빛나고 100여 개의 기둥이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서전들의 조각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왼쪽엔 대장로를 필두로 한 보수파 장모들이, 오른쪽엔 지지파 장모들이 앉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 장문 청양진인이 보좌에 앉아 온화한 표정으로 속내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홀로 대전 중앙에 섰고 대장로가 눈을 떴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장문 형님, 그리고 동문 여러분, 장가촌의 일은 이미 다 기록되었습니다. 유관이 만든 도구, 총이라 불리는 이것은 학급자도 요수와 맞서게 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점은 단순한 위력뿐 아니라 성인과 범인의 경계를 허문다는 것입니다. 장모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장모가 말을 이었다. 범인들도 이런 도구를 다루게 된다면 하급 제자들이 수련을 게을리하고 외부의 힘에만 의지하려 할 터 종문의 만년 질서가 흔들리지 않겠는가? 수행은 본래 스스로를 연마하는 법. 이러한 지름길은 반드시 막아야 하네. 이현이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대장모님, 유관은 이 도구로 범인을 지켰습니다.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대장모가 차갑게 말했다. 이사제, 자네는 겉만 보고 그 패단은 보지 못하는군. 오늘은 그들을 지키겠지만 내일은 종문을 어지럽힐 수 있네. 방심해서는 안 될 일이지. 대전 안에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당신이 갑자기 웃었다. 장문과 여러 장모에게 예를 표하고 고개를 들어 물었다. 대장모님, 범인이 왜 수사와 적이 되겠습니까? 대장모가 미간을 찌푸렸다. 인신은 난측하니 결코 믿을 수 없는 법이다. 한 걸음 나섰다. 만약 수사가 백성을 지키고 종문이 범인을 선대한다면, 범인이 수사를 의지처로 여긴다면 그들이 왜 적이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선문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요소나 재난이 닥쳤을 때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존엄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대전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당신은 이어갔다. 제가 만든 기물은 총문을 쥐어푸려는 게 아니라 종문의 뿌리를 지키려는 겁니다. 범인들은 영전을 일구고 영석을 캐며 길을 닦아 종문을 공양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공양만 받으면서 최소한의 자구책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전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대장로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날만 번지르르 할 뿐 수양도 없고 천지이치도 깨우치지 못했으니 결국 사파일 뿐이다. 우리 수사들은 영역을 근간으로 삼고 배도를 본본으로 해야 하거늘 기물 따위나 연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짓이지. 고개를 들자 눈빛이 빛났다. 대장모님, 배도란 무엇입니까? 답을 듣기도 전에 당신은 당당히 입을 열었다. 도는 구름 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전 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며 태관 수련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는 바람이 왜 부는지, 물이 왜 흐르는지, 별이 왜 움직이며 번개가 왜 치는지에 있습니다. 만물이 움직이는 이치, 그 모든 것이 도의 현현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이치이며 저는 이를 물리라 부릅니다. 대전은 완전히 고요해졌다. 당신은 계속했다. 검수는 검으로 돌을 깨우치고 부수는 붓으로 돌을 깨우치며 진수는 진법으로 돌을 깨우칩니다. 저 유관은 이 기본로 만물의 이치를 통해 돌을 깨우칩니다. 누군가를 지킬 수만 있다면, 범인의 두려움을 덜어줄 수만 있다면, 종문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인족의 자강을 도울 수만 있다면 그것은 사도가 아닙니다. 하늘로 통하는 큰 길입니다. 날이 끝나자 대전엔 정적이 감돌았다. 젊은 장모들의 눈빛이 흔들렸고 보수적인 장모들조차 침묵했다. 대장모가 입을 번긋거렸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때였다. 가장 높은 곳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침묵하던 청양진인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가 당신을 바라보았다. 눈에는 처음으로 감탄이 서려 있었다. 훌륭하다. 장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대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수행이 그저 장생을 위해서나 남보다 우월해지기 위함이라면 그저 천지의 힘으로 사역을 채울 뿐이다. 우리 청운종의 건립 이념은 도를 수호하는 호도에 있다. 인족의 도를 지키고 남백성의 도를 지키는 것이다. 범인을 도울 기물 하나조차 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정도를 논하겠는가? 대장로의 얼굴색이 변했다.
청양진인이 그를 바라보았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서려 있었다. 대장모의 제안은 기각하겠노라. 이어 장문의 시선이 유건에게 향했다. 그대의 행보는 잘못이 없으며 오히려 공이 크도다. 정문령을 내리노니 호산의 옥무봉을 하사하고 이름을 청궁각이라 하겠다. 실형법기와 인생기물 연구를 전담하라. 유건을 청궁각의 초대 각주로 임명한다. 지휘는 각 원의 장로와 동등하며 종문의 하급 재료를 마음껏 사용하라. 좌중이 술렁이었다. 자벽에서 내문 연기사로 그리고 청궁각 각주까지 단 며칠 만에 이룬 일이었다. 당신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정중히 예를 올렸다. 제자 유관 명을 받듭니다. 하지만 논도 대전을 나와 주봉의 꼭대기에 섰을 때 구름에 둘러싸인 저 멀리 황량하고 외딴 봉우리를 보니 승리의 기쁨은 곧 현실에 묵혔다. 각주라는 이름은 거창하지만 지금의 청궁각은 빈산일 뿐이다. 사람도 장비도 없고 제대로 된 생산 라인도 없다. 내 생각을 이해할 조력자도 없다. 미간을 짚으며 한숨을 쉬었다. 완전 빈겁대기 각주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머릿속 청사진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전문 인재가 필요하다. 특히 진법 전문가가 절실하다. 그래서 장경각에서 고급 진법도를 찾기를 했다. 문주가 직접 하사한 각주패 덕분에 막힘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국장 장경각 7층까지 올라갔다. 여기는 인적조차 드물었고 낡은 책과 먼지 냄새가 가득했다. 거대한 서가 사이를 지나며 미세 진법에 관한 책을 찾았다. 에너지 전도와 영문 중첩의 비기들. 얼마 지나지 않아 구석에서 진도기물이란 책을 발견했다. 책을 집으려 허리를 숙였는데 발끝에 말랑한 무언가가 차였다. 밑을 내려다보니 먼지 쌓인 낮은 탁자 아래에 16살 소녀가 웅크리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새집처럼 엉망이었고 제자복도 헐렁하게 걸치고 있었다. 품에는 녹슨 진법 나침반을 아는 채 작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니야. 해수와 자수의 회로가 충돌해 이화 부적으로 중대하면 손실이 너무 커지는데 대체 시작점이 어디지? 그녀는 자기 세계에 푹 빠져서 내가 온 줄도 모르고 있었다. 작게 헛기침을 하자 소녀가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탁자 밑에 머리를 쾅 찌더니 아픈지 눈물이 핑 도는 모양이다. 허둥지둥 밖으로 기어 나오더니 나를 보고는 순식간에 얼굴이 빨개졌다. 나침반을 안고 뒷걸음질을 친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긴장하지 마. 책 보러 온 거야. 하지만 그녀는 더 긴장했다. 심각한 대인기 포증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소심하다고 재능이 없는 건 아니다. 그녀가 안고 있는 나침반을 가리켰다. 해수와 자수의 충돌 말인데 소녀의 눈이 반짝 빛났다. 나침반을 한 번 보고 나를 한 번 보더니 모기만 한 소리로 울었다. 진법을 아세요? 조금 알지. 빈 옷간을 꺼내 기초 부적으로 3가지 구조를 그렸다. 하나는 옆방향 판단 구조, 하나는 조건 동시 만족 구조, 하나는 이미 조건 트리거 구조. 전생의 기초적인 논리 회로였다. 현대 회로 용어는 쓰지 않고 수성계가 이해할 수 있게 바꿨다. 응용 판단 진법, 상액 진법과 이미 트리거 진법. 호기심에 보던 소녀는 옷간의 구조를 확인하더니 점점 숨이 가빠졌다. 눈 속에 별이 박힌 듯 빛났다. 전통 진법은 천지 연기와 오행의 상생상극을 쫓지만 내가 그린 것은 화려함을 버리고 거대함도 버린 채 오직 내부 논리만 추구했다. 음과 양, 참과 거짓, 정교한 천도 연산처럼 완벽했다. 이걸 직접 만드셨나요?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옷간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야. 그녀는 두 손으로 받으며 보물이라도 얻은 듯 기뻐했다. 갑자기 내 다리를 덥석 잡더니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지적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이다. 선배님, 제자로 받아주세요. 아니, 잡일만 해도 좋습니다. 이런 신비한 진법도를 볼 수 있다면 뭐든지 배우고 싶어요. 다리에 매달린 소녀를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때 기계 명호의 마음이 결과를 내놓았다. 이름 소소소, 신분대문 제자, 특기 진법 구조 추론, 천재적인 재능, 상태 개인기 포증, 지적 호기심 폭발, 신봉사 문드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이렇게 쉽게 찾을 줄이야. 이건 괴짜가 아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진법 전문가, 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목을 가다듬고 말했다. 일어나서 얘기해. 난 유권이라고 한다. 새로 만든 청궁각의 각주지. 우리 쪽엔 이런 도면이 아주 넘쳐난단다. 도면이 넘친다는 말에 소소소의 눈이 태양처럼 빛났다. 즉시 다리를 놓고 자세를 바로잡아 인사했다. 각주님,
소소소는 천궁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천궁각에 첫 단원이 생겼다. 옥무동으로 돌아온 뒤 소소소는 황량함 따윈 신경 안 썼다. 영초가 없어도 괜찮고 예쁜 동물이 없어도 상관없다. 사람 소리 없으니 오히려 조용해서 좋단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도면뿐이다. 나도 두말 않고 그녀를 석실로 안내했다. 벽에 커다란 가죽 도면을 걸었다. 첫 번째 임무다. 사람의 항원을 가리키며 표준 출력진의 크기로 줄여봐. 출력은 안정적이어야 한다. 보통 진법사라면 이 요구를 듣고 당장 고개를 저었을 테지만 소소소는 도면에 바짝 다가앉아 눈빛이 반짝였다. 회로를 겹치고 부적을 재배치하고 출력을 계층화하면 안정화 가능해요. 하지만 영차와 집중력 향이 필요해요. 빈 옷감도 아주 많이요. 통 크게 허락했다. 필요한 건 다 가져다 주지. 그날부터 천궁각에서 가장 밝은 석실의 불은 좀처럼 꺼질 줄을 몰랐다. 그렇다고 무작정 시키진 않았다. 몇 시간마다 한 번씩 강제로 그녀를 쉬게 했고 영석을 보충하게 한 뒤 다시 추론을 이어가게 했다. 며칠 뒤 다크서클이 쿵해진 소소소가 흥분한 얼굴로 석실을 뛰쳐나왔다. 손바닥에는 사랄만한 증거 핵심이 있었다. 성공했어요. 손실도 이전보다 훨씬 적어요. 동시에 내가 설계한 첫 영능 단어 표준화 조립 기계도 마지막 점검을 끝냈다. 이것은 수성계의 영재와 진법 체계로 만든 가상 장비다. 톱니바퀴와 영문 레일, 동행 모듈, 현대의 기술이 아닌 독자적 공정이다. 천궁각 내부 생산용 장비였다. 빈 영능 위피가 주입되며 세척과 각인, 미세 출용진 삽입을 거쳐 마침내 완성된다. 표준화된 영능 폭렬탄이 과정은 매끄럽고 안정적이었다. 수작업보다 100배는 더 빨랐다. 소소소는 완성된 탐험들을 보며 기뻐서 깡충깡충 뛰었다. 이게 바로 진법과 기계가 합쳐진 힘이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완성되어가는 생산 라인을 보니 내 눈에도 광채가 서렸다. 소소소가 합류하면서 천궁각은 더 이상 빙산이 아니다. 공업 수선의 첫 퍼즐이 맞춰졌다. 하지만 다음 승급 계획을 세우던 그때 최고 등급의 옥계 경보가 청운종의 하늘을 갈랐습니다. 이어서 붉은 전원 부적이 긴 꼬리를 끌며 산맥을 넘어와 천궁각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영석을 낚아채 살피던 이에 안색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문중에 긴급 보고합니다. 영석을 운송하던 내문종의 팀이 흑풍산맥에서 매복을 당했습니다. 전원 연락 두절. 상황이 위급합니다. 범인은 극악한 사수 혈영. 붉은 전원 부적이 천궁각 앞에서 소리 없이 타올랐고 문 앞에 긴급 보고가 나타났습니다. 문중에 긴급 보고합니다. 영석을 운송하던 내문종의 팀이 흑풍산맥에서 매복을 당했습니다. 전원 연락 두절. 상황이 위급합니다. 범인은 극악한 사수 혈영. 당신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원 실종이라는 말은 천궁각의 뜨거웠던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소소소도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생각에 잠길 틈도 없이 주봉에서 건기들이 날아왔습니다. 그 선두에 선 사람은 바로 이현일 장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에 온화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동행한 집법당 장로도 심각했습니다. 육각주님, 집법당 장로가 인사하며 급히 말했습니다. 부적의 내용보다 심각합니다. 혈영은 영성만 뺏은 게 아니라 이동 경로에 있는 민가 여러 곳을 습격했습니다. 나는 부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죠. 문주께서 진노하시어 집법당 최강 추적팀을 흑풍산맥으로 보냈습니다. 이현일 장로가 덧붙였습니다. 혈영은 3년 전에도 나타났는데 행방이 노연하고 수법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자는 도망에 능하며 절대 정면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주변 제자들이 자원했습니다. 장로님, 저희가 꼭 잡아와서 문중과 백성에게 사죄하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반나절 후 비보가 다시 전해졌습니다. 추적팀이 참패하고 돌아왔고 장로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유일하게 소식을 가져온 건 이현일. 단약방에서 그를 만났을 때 기세등등하던 젊은 장로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내공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팔에는 기이한 붉은 문양이 새겨져 경맥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당시를 본 그는 쓰도숨을 지었습니다. 육학주, 못 볼 꼴을 보였구려 따뜻한 물을 건네며 당신이 낮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현일은 눈을 감으며 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쫓을 수도
막을 수도 없었어. 혈령의 속도는 믿기지 않을 정도요. 전력을 다하면 공기를 가르며 공포스러운 굉음을 내더군. 당신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은 상대의 순간 속도가 일반 수사의 인지 한계를 넘었음을 뜻하죠. 더 큰 문제는 다음에 이어진 말이었습니다. 그는 정면 승부를 피하오. 특수한 탐지 수단이 있는지 늘 우리 심식 밖에서 맴돌았소. 우리 심식 범위는 500보인데 그는 늘 500보 밖에 머물더군. 붉은 비침으로 원거리 공격을 하며 추격하면 도망치고 호퇴하면 쫓아왔소. 결국 영역이 다 떨어지다 그제야 공격을 시작했소. 단약방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원거리에서 소모전을 펼치는 적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하지만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단약방은 나와 운무봉 뒷산 사격장으로 갔습니다. 영능 리볼버를 꺼내 테스트했습니다. 50보 명중, 100보 명중, 200보 탄도가 흐르기 시작함. 500보 명중률 거의 제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현재 리볼버는 사거리가 부족합니다. 적은 아군 사거리 밖에서 교전 가능. 새로운 고정밀 원거리, 고안정성 영능 법구가 필요했습니다. 남들은 무적의 강적이라 했지만 당시대간 공학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청궁각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소소는 진법도를 보며 하품하다가 당신을 보고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각주님, 초소형 출연진 효율을 조금 더 올렸어요. 하지만 당신은 대답 개시. 커다란 도면 앞으로 다가가 연필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리의 사거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진리는 의심받게 되는 법이다. 소소소가 멍하니 있을 때 당신은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무서울 정도로 번득였다. 안 맞는다 이거지? 500보 밖에만 머물겠까? 소소야, 우리 새 프로젝트 하나 하자. 사거리 1000보짜리 말고 3000보 밖에서도 정확히 조준되는 원거리 영능 덕구를 만드는 거야. 이어서 당신은 설계도에 길고 차가운 복잡한 구조의 윤곽을 그려나갔다. 전통적인 비검도 아니고 평범한 법보도 아니다. 오직 초장거리, 정정 제압을 위해 탄생한 가상의 영능 법구다. 프로젝트 암호명은 파군. 하지만 설계도가 절반쯤 완성됐을 때 소소소가 펄쩍 뛰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망하듯 외쳤다. 절대 안 돼요. 각주님, 이 풍계 안정 진법이라 하단 영능 추진 진법이 충돌한다고요. 강제로 겹치게 되면 내부 역류가 뒤엉켜서 전체 구조가 폭주할 거예요.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소소소를 보며 당신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저장 주머니에서 시원한 용천수와 주요 연과로 만든 달콤한 음료를 꺼내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진정해. 기술 문제는 천천히 논의하자. 안정 진법만 구현해낼 수 있다면 내가 새로 구상한 구궁격 조합에 암호 잠금 진법 설계도를 전부 줄게. 소소소의 목소리가 뚝 끊겼다. 그는 음료를 뚫어지게 보더니 다시 당신을 쳐다봤다. 눈이 조금씩 빛나기 시작했다. 구궁격 암호 잠금? 당신은 그를 유혹했다. 삼삼 조합에 9991 변화가 무궁무진하지. 소소소가 마른 침을 꿀떡 삼키더니 음료를 크게 한 모금 들이켰다. 충돌이 해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두 진법 사이에 유연한 원충 회로를 추가하고 역류의 촉발 순서를 조정하면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에 워커홀릭의 건기가 서려 있었다. 이틀만 주세요. 당신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진법 고동 문제는 해결책이 나왔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직 남았다. 가시거리 밖에 조준 시스템이 없으면 아무리 강한 원거리 법구라도 그저 위력 센 쇠파이프일 뿐이다. 하필 수성계엔 정교한 광학 렌즈가 없었다. 운무보의 가장 순수한 성냥사를 재련해 보았지만 결과물은 탁하고 반투명한 쓰레기였다. 투광률이 너무 나쁘고 불순물이 너무 많았다. 이 방법은 안 되겠군. 당신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외문 제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생가에 모여 가장 기초적인 술법인 수경수를 연습 중이었다. 한 소녀가 수위를 맺자 손바닥만 한 물거울이 나타났다. 거울면이 살짝 흔들리며 희미한 형상을 비췄다. 옆에서는 한 소년이 더 안정적인 수경을 뽐내며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 수성계에선 흔하디 흔한 술법이었지만 당신의 눈에는 낯이 번개처럼 보였다. 안개를 가르는 깨달음이었다. 수경의 굴절과 초점, 유리 렌즈를 만들 수 없다면 왜 술법 렌즈를 쓸 생각을 못했을까? 수경수를 진법에 고정하고 부문으로 구역과 간격을 조절한다며 가상의 수성탄,
수경 조준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소소야, 당신은 급히 석실로 뛰어갔다. 소소소는 놀라 음료를 쏟을 뻔했다. 당신은 숯을 집어들고 새살개도에 황동 원통을 빠르게 그렸다. 그리고 영 끝에 고정 진앙까지. 우리는 유리를 쓰지 않는다. 술법을 쓰는 거야. 수경술을 구리관 안에 봉인하고 진법으로 선명도와 거리감을 조절하는 거지. 소소소는 처음에 멍한 표정이었지만 두 진법이 어떻게 연동되는지 확인하자. 눈이 순식간에 반짝였다. 진법으로 댄즈 조합을 구현하고 영역의 강약으로 초점을 조절한다니 세상에. 그는 설계도를 낚아챘다. 온몸을 흥분으로 떨며 외쳤다. 돼요. 무조건 돼요. 제게 맡겨주세요. 완벽하게 맞출게요. 청풍닭이 다시 빠르게 돌아갔다. 당신은 파군의 본체 구조와 모든 핵심 부품을 담당했다. 전부 가상의 영재와 영문 진법으로 구현했고 실제 기계 복제는 배제했다. 소소소는 수경 조준진과 원거리 안정 진법을 맡았다. 이틀 뒤 새벽 소소소가 해진 눈으로 반짝 길이의 황동관을 들고 뛰어나왔다. 각주님, 성공이에요. 당신은 황동관을 받아 눈앞에 가져다 댔다. 다음 순간 수백 보박의 소나무가 코앞으로 당겨진 듯했다. 솔잎의 이슬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황동관 옆에 작은 진법을 살짝 돌리자 수경의 초점이 변했다. 최대 8배까지 확대 가능했다. 수상대 최초의 8배 가변 수경 조준진이 정식으로 탄생했다. 당신은 그것을 파군 상단 레일에 고정했다. 딸깍하며 원전이 결합되는 순간 영능 벚구 전체가 살아난 듯했다. 총신 내부에서 안정진, 영능진, 수경진이 동시에 공명했다. 차갑고도 강력하며 기존 상식을 뛰어넘는 기운이 감돌았다. 파군 조립 완료. 하지만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테스트를 해야 한다. 당신은 소소소를 데리고 뒷산으로 갔다. 천보박, 건너편 산봉우리에 폐기된 망토를 골랐다. 오랫동안 방치된 그 망토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 안전 테스트 목표를 딱이었다. 당신은 파군을 거치하고 수경 조준진으로 망토 위를 조준했다. 온 세상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바람 소리, 연기 흐름, 계곡의 울림까지 모두 계산 가능한 변수가 되었다. 당신은 천천히 숨을 내뱉으며 영능 회로를 활성화했다. 다음 순간 쾅! 화려한 술법도 하늘을 가르는 검기도 없었다. 오직 극한으로 응축된 영능 충격파만이 허공을 가로질렀다. 멀리 있던 견고한 망부는 상단부가 충격에 휩싸여 박살났다. 돌가루가 비처럼 쏟아졌다. 소소소는 입을 떡 벌렸다. 손에 든 음료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당신은 반동으로 얼떨떨한 어깨를 주무르며 두뇌에 환기를 띄었다. 좋은데 반동이 너무 크군. 더 최적화해야겠어. 그런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날카로운 경보음이 청운종의 하늘을 갈랐다. 이어서 암적색 전부가 상원 쪽에서 날아와 당신 앞에 지면에 꽂혔다. 전부에는 딱 한 줄의 도전장이 묶여 있었다. 오만한 청운종 녀석들아. 게임은 계속된다. 내일 정오 흑풍산 기슭으로 내가 다시 가마. 혈령의 소식이 주봉으로 전해지자 문파의 분위기가 극도로 가라앉았다. 대전 안에서는 보수적이던 대장로조차 안색이 어두워진 채 입을 떼지 못했다. 이현일은 중상을 입었고 집법당의 추격은 실패했다. 혈연의 대담한 도발 앞에 모두가 깨달았다. 이적은 평범한 방식으론 상대할 수 없음을. 청량 진인이 천천히 일어섰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동자가 직접 그를 만나보겠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장모들의 안색이 굳어졌다. 장모님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청운종의 출구 전력을 투입함을 의미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당신이 대전으로 들어섰다. 장모님, 안 됩니다. 모두가 일제히 청양진인을 보았다. 미간을 약간 찌푸리며 노원, 할 말이 있느냐? 당신은 예를 갖춘 뒤 곧바로 몸을 세웠다. 혈령은 행방이 묘연하고 전투 방식이 교활합니다. 그의 이런 도발은 종문의 고수를 유인하려는 계략입니다. 만약 장모님께서 직접 가시면 그는 틈을 봐서 도망친 뒤 청운종의 원형 대금조차 자신을 어쩌지 못했다고 떠벌릴 겁니다. 종문의 의심만 더 깎이게 됩니다. 한 장로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럼 내 생각에는 그가 계속 설쳐되게 두자는 거냐? 당신은 고개를 저었다. 이 화근은 청궁각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반나절 후 긴급 수집된 청궁각 내문 제자 5명이 당신 앞에 섰다. 의구심이 가득한 얼굴로. 그들은 움직임이 빠른 정예였다. 하지만 당신이 준 것은 비검도, 부적도, 화려한 법포도 아니었다. 투박한 삼배옥과 약초 바구니,
그리고 손바닥만 한 전을 목간이었다. 수제자 장범은 자신의 차림새를 보며 어처구니 없어 했다. 오각주님, 정말 약초를 캐러 갑니까?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내일 정오, 너희는 약초꾼으로 위장해서 흑풍산 기슭에 나타나야 한다. 명심해라. 임무는 전투가 아니라 긴장, 탐욕, 두려움을 연기하는 거다. 미련을 못 버릴수록 평범한 약초꾼처럼 보일 것이고 혈령도 쉽게 미끼를 물 것이다. 장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희를 미끼로 쓰시려는군요. 그렇다. 당신은 단호히 답했다. 하지만 죽으러 가는 게 아니다. 너희는 유익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맡겠다. 당신은 전후목간을 들어보였다. 이건 다수가 통신할 수 있고 복잡한 생식 연결도 필요 없다. 무슨 일이 생기든 내 지시만 따라라. 첫째, 멋대로 나서지 말 것. 둘째, 무리하지 말 것. 셋째, 내가 명령하면 즉시 엎드려라. 제자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가 결국 일제히 대답했다. 다음 날 정오, 흑풍산 기슭은 험한 돌무더기와 음산한 바람이 가득했다. 장범과 내 제자는 지시대로 영역을 숨기고 약초군 행세를 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골짜기를 걸었다. 긴장해서 걸음이 꼬이기도 하고 약초를 찾은 척 과하게 연기했지만 그게 오히려 순박한 산사람 같았다. 꼭 그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식량을 구우며 낮게 투덜거렸다. 불안에 떨며 앉아있던 그때 어두운 붉은 잔상이 소리 없이 골짜기 옆 절벽 꼭대기에 나타났다. 거리 약 800보, 혈령이 나타났다. 그는 낡은 망토를 걸치고 음산한 기운을 풍겼지만 섣불리 다가오지는 않았다. 역시 지독하게 신중한 놈이었다. 그는 안전하다고 판단한 곳에 멈춰 골짜기의 약초꾼들을 내려다보며 쉰 목소리로 비웃었다. 청운종의 위장은 여전히 어설프군. 장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다. 그는 즉시 전후목간을 작동시켰다. 노사형, 놈이 나타났습니다. 왼쪽 위 절벽입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저희는 닿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바구니 속 법기를 쥐었다. 평정심을 잃기 직전의 찰나 당신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확인했다. 임무는 끝났다. 너희가 다룰 필요는 없다. 그대로 엎드려서 귀를 막아라. 5 제자는 망설임 없이 즉시 바닥에 엎드려 두 손으로 귀를 감쌌다. 그와 동시에 혈령이 있는 절벽 그 바로 뒤편 1200보 밖의 다른 봉우리에서 회색 바위 하나가 꿈틀거렸다. 바위가 아니었다. 깻잎 버포를 두른 당신이었다. 당신은 산 정상에 엎드려 주변 풀잎과 돌가루 깻잎 진법에 녹아들었다. 옆에 소소소도 깻잎 버포를 쓴 채 축제 진법 나침반을 안고 있었다. 지금 그녀는 겁먹지도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다. 전문 관측병처럼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목표, 정지 관측 상태 진입, 거리 수정, 1200보 이상, 목표 주변 호체 간기 확인, 가슴 부위 고개 방어 법기 반응. 당신은 침묵했다. 기계적 깨달음의 마음을 발동하자. 풍향, 연기 흐름, 거리, 목표 상태, 방어막 파동이 전부 데이터로 변했다. 꼭 수경으로 조준을 마치고 혈령의 모습을 포착합니다. 가슴팍에 붉은 빛이 모여드네요. 심장 보호용 법기입니다. 정면으로 공격했다간 외력이 반감될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번엔 사살이 아니라 생포가 목적이라는 점이죠. 반항할 힘을 빼앗아야 합니다. 종문의 법대로 심판하고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보여줘야죠. 조준점을 살짝 내려서 비하 봉인점을 노립니다. 영역 운영의 핵심 혈자리 중 하나죠. 정확히 봉인만 한다면 혈령은 금방 무력화될 겁니다. 샤오샤오, 차분하게 말하세요. 10번만 숨을 들이마시면 엄청난 소리가 날 거야. 샤오샤오가 즉시 귀를 막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뱉으며 심박수를 서서히 늦춥니다. 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벌레 소리도 사라집니다. 저 멀리 골짜기에서 제자들의 숨소리도 멀어집니다. 오직 당신의 세계에는 수경, 조준점, 목표물 뿐입니다. 그리고 파군의 차가운 회로뿐. 그런데 바로 그때 혈령이 인내심을 잃었는지 손을 치켜도 돼요. 손끝에 암적색 침이 맺힙니다. 게임은 끝이다. 날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탁탁. 다음 순간 총구 앞 공기가 비틀리더니 초고속 탄환이 허공을 가릅니다. 소리보다도 빠릅니다. 혈령은 반응조차 못했고 멀리서 번쩍이는 빛만 보았죠. 의구심이 들기도 전에 방어 기운이 찢겨나갑니다. 이어서 충격이 기회에 명중합니다. 혈령의 몸이 크게 휘청이며
전신의 영역이 꼬여버립니다. 그는 절벽 끝에서 밀려나 바위벽에 세게 처박힙니다. 방어막이 하나둘 거지더니 3초가 지나서야 뒤늦은 굉음이 계곡을 덮습니다. 커벙! 골짜기가 흔들리고 돌가루가 쏟아져 내립니다. 장범 일행이 고개를 들자 모두 넋을 잃고 맙니다. 기세등등하던 혈령이 이미 무력화되었습니다. 기호는 엉망이 되고 공포에 질려 있네요. 이걸로 끝인가요? 장범이 넋 나간 듯 묻습니다. 옥간에서 당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목표 무력화 완료. 가서 포박해라. 상태 확인하고 급령수를 사용해. 장범이 가장 먼저 뛰어올라 영역을 폭발시키며 절벽 위로 질주합니다. 나머지 랩도 뒤따릅니다. 주저앉은 혈령을 본 그들은 힘을 잃은 사파고수를 보며 경외심이 열광으로 바꿉니다. 곧 급령세가 채워지고 혈령을 완전히 결박했습니다. 1200보 밖에서 당신은 장비를 챙기고 샤오샤오를 툭 깨웁니다. 다 끝났다. 밥 먹으러 가자. 샤오샤오는 멍하니 당신을 보며 당신이라는 사람이 전설 속 고수보다 대단해 보입니다. 장범의 목소리가 떨리네요. 육사형, 목표 확보했습니다. 살아있고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대체 무슨 선법입니까?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나른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건 선법이 아니야. 사거리 안에 진례라고 하지. 놈을 중문으로 압송해라. 피해 나을에 전부 알리고 유가족들을 초대해라. 3일 뒤 공개 심판을 열겠다. 장범의 눈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놈을 데리고 내려가려 할 때 다시 이변이 일어납니다. 혈연의 품에서 검은 옷갈이 툭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기괴한 붉은 빛을 내뿜습니다. 섬뜩한 기계음 같은 목소리가 옷간에서 흘러나옵니다. 경계선에 잔챙이들은 치웠나? 아이 괴뢰 군단이 곧 출격한다. 절벽 위에서 기뻐하던 5 제자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혈령은 그저 장기말이었고 진짜 위기는 괴뢰 군단이었죠. 장범이 즉시 당신에게 보고하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알았다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계획대로 놈을 데려와라. 혈령이 청운중에 압송되자 온중문이 발칵 뒤집힙니다.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공포의 대상이었던 자를 봅니다. 저게 혈령이라고? 이장모님을 해친 놈 아냐? 육각주님이 천포 밖에서 단 한 방에 제압하셨대. 천포 밖에서라고? 무슨 법기가 그럴 수 있지? 옹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집니다. 군중 밖에서 당신은 차분히 서 있습니다. 무시당하던 천궁각은 이제 가장 빛나는 곳이 됐죠. 3일 뒤 공개 심판대가 세워지고 마을 사람들과 유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긴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고압적인 자세도 없었죠. 청양 진인이 직접 주재하며 혈연의 죄상을 밝힙니다. 법에 따른 처벌을 선포하며 공개봉의단 뒤 게으레에 평생 가두기로 합니다. 배후 세력도 끝까지 쫓을 겁니다.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정문에 큰절을 올립니다. 진리가 뭔지는 몰라도 이것 하나는 알 수 있었죠. 천궁각은 법기뿐만 아니라 당연한 정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심판이 끝난 뒤에도 당신은 명성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위기는 옷간에 있었으니까요. 천궁각 일실 안에서 당신은 검은 옷간을 살핍니다. 금속도 옥도 아닌 재질에 촉감이 아주 차갑습니다. 구조가 완전히 생소하네요. 샤오샤오가 나섭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암호 배열을 풀었어요. 서쪽 마도에서 쓰는 방식인데 방어막을 우회해서 정보를 좀 뽑아냈어요. 그녀가 유영석을 건넵니다. 영역을 주입하자 화면이 펼쳐집니다. 끝없는 황야가 보이고 기괴한 부품으로 조립된 수많은 그루들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붉은 안광만 감돕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대열입니다. 샤오샤오가 무겁게 말합니다. 흑사마종의 괴뢰 군단이에요. 나기로 움직이는 병기라 지치지도 않습니다. 대규모 침공에 특화됐죠. 혈령은 길을 다 끌어온 거고 진짜 목적은 군단 침공이에요. 화면 속의 압박감에 일실안은 적막해졌습니다. 턱을 괴고서 위관을 찌푸립니다. 파군은 1대1에 강하지만 물량 공세 앞에서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괴뢰는 그 돈도 모르니까요. 그들이 국경 방어선까지 밀고 들어온다면 일반 제자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을 거예요. 소소도 걱정이 가득한 표정입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금단 장로들이 진겁을 펼치지 않는 한 매문 제자들로선 막기 어렵습니다. 안 돼. 당신은 광막을 응시하며 눈빛이 서서히 밝아집니다. 생각을 바꿔야 해. 그런데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립니다. 육사제 안에 있는가?
청량지린입니다. 당신과 소소는 즉시 일어나 맞이합니다. 장문인의 발걸음이 무겁고 얼굴에는 평소에 우아한 대신 전례 없는 엄숙함만이 가득합니다. 크고 간의 일은 이미 들었다. 정모회에서 방금 결정을 내렸네. 이 일은 더 이상 상식대로 할 수 없어. 그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눈빛이 이글거립니다. 딱 하나만 묻겠네. 자네의 파군을 양산할 수 있나? 당신은 잠시 침묵하다가 사실대로 대답합니다. 양산은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게다가 이런 거래 군단의 밀집 돌격에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청량주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치 의상하였다는 듯합니다. 다음 순간 그가 저장 주머니를 꺼내 탁자 위에 쏟아붓습니다. 촤르르 찬란한 영광이 밀실을 비춥니다. 산처럼 쌓인 중폭 명석들에 소소는 눈이 부셔 뜰 수가 없습니다. 여기 중폭 명석 10만 개가 있네. 청량지린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종문회 배변 비축분 중 3알이네. 오늘부터 천궁가, 연단방, 동목당, 연기방에 모든 자원을 자네가 움직이게.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네. 그가 당신을 빤히 보며 한 글자씩 힘주어 말합니다. 한 달 안에 자네의 방식으로 국경에서 마희에 괴뢰 군단과 맞설 부대를 만들어내게. 영석 더미를 바라보며 장문인의 결연한 신뢰를 느낀 당신의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전생에 예상과 갑질에 시달리던 엔지니어로서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었나요? 풍족한 예상, 전폭적인 인력 지원, 자원 점거 행사까지 거의 사장님 최고라고 외칠 뻔했죠. 날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당신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즉시 포관을 하며 대답합니다. 장문사형, 안심하십시오.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청량진인이 만족스럽게 끄덕이며 몸을 돌려 떠납니다. 한마디 말만 남긴 채 말이죠. 종문에 미래가 이제 자네 어깨에 달렸네. 장문인이 떠난 후에도 소소는 영석산에 넋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를 거대한 설계판으로 끌고 갑니다. 멍하니 있지 마. 소소, 우리 이제 부자 될 거야. 아니, 세상을 구하는 거지. 전에 만든 생산 라인 도면 꺼내와. 규모 늘리고 사람 더 뽑아야 해. 다음 날, 천궁각 밖에 거대한 공고가 붙었습니다. 천궁각 고액 구인, 연기 학도, 진법 학도, 체력 좋은 자벽 제자 300명 모집, 기초부터 확실히 교육, 최고 수준의 대우, 성과급 지급, 일한 만큼 벌어가는 구조, 당일 결제, 월급 체불 없음, 한산했던 천궁각이 문턱이 순식간에 달아 없어질 지경입니다. 수많은 외문 제자와 내문 제자, 심지어 콧대에 높은 연기 학도들까지 나사라도 받겠다며 눈에 불을 켭니다. 동시에 밀실 안에서 당신은 거대한 석판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그리는 건 파군이 아닙니다. 훨씬 더 복잡한 기능 구조입니다. 홀전식 영능 배열 장치 세트, 가상의 영능 탄창과 구동 룬으로 구성된 긴 탄디, 그리고 6개의 회전식 영역 발사관. 소소가 궁금해하며 다가옵니다. 각주님, 이게 뭐예요? 왜 영능탄을 이렇게 많이 연결하죠? 당신은 펜을 내려놓고 도면에 기괴하고 복잡한 윤곽을 두드리며 그녀가 놀랄 만큼 강렬한 미소를 짓습니다. 단발 저격은 엘리트들의 대결이지만 전쟁은 산업이고 강철의 포효다. 당신은 도면을 가리키며 눈 속에 뜨거운 열망을 태웁니다. 한 글자씩 힘주어 말합니다. 다가올 밀집형 돌격에 대비해 영역 구동 버전으로 정식 소개하지. 유견장 회전식 게틀링 영역 기관총이다. 유견장 회전식 게틀링 영역 기관총. 이 이름이 나오자마자 소소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위풍당당한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천궁각의 설계판에 그려보니 금방 난관에 부딪힙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기능도 탄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냉각 문제였습니다. 파군은 단발 영능 충격이라 스스로 냉각됐지만 이세 법구는 계속해서 연사해야 합니다. 영능 회로가 과열되면 전장에 나가기는커녕 테스트 중에 바로 멈춰버릴 겁니다. 소소요가 진범 나침반을 안고 다크서클이 쿨한 채 반 시즌 동안 출연했다. 마침 내 고개를 들며 말했다. 각주님, 수단을 도와줄 극한 용례가 없으면 진법이 각주님을 버티지 못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다음 순간 당신은 평범한 나무 몰통 2개를 들고 나선다. 소소요는 멍하니 묻는다. 어디 가세요? 당신은 덤덤하게 답한다. 물 좀 빌리라. 금방 온다. 소소요를 데리고 청운종 후산 금지로 향한다. 그곳엔 만년한천이라는 샘이 있다. 1년 내내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고 샘물엔 순수한 영역이 깃들어 있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신발을 억누르는 효과가 있다.
문중의 아주 중요한 요지다. 더 중요한 것은 백발의 태상장로가 그곳을 지킨다는 점이다. 성격이 급박하기로 소문난 분이다. 당신이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며 청궁각으로 한천수 2통만 가져가겠다고 했다. 신형 영능 법구의 열을 식히기 위해서라고. 백발 장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무엄하구나. 마녀 한천은 제자들이 병목을 돌파할 때 정신을 수양하는 곳이다. 어찌 고철 덩어리나 시키는데 쓰려하더냐. 서소연은 겁을 먹고 당신 뒤로 숨었다. 하지만 당신은 진실한 표정으로 즉시 폭언을 하며 말했다. 장로님, 전선의 제자들이 곧 마희의 군단과 맞서야 합니다. 법구가 과열되어 멈춘다면 방어선이 위험해질 것입니다. 청궁각은 낭비하려는 게 아닙니다. 한천수는 문중을 지키는 데 쓰일 것입니다. 장로는 코웃음을 쳤다. 수작 부리지 마라. 하지만 당신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장 주머니에서 정물령 옷간을 꺼내 그 자리에서 발동시켰다. 청양지린의 여미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청궁각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은 문중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라. 백발 장로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공기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읽고 그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딱 2통이다. 당신은 즉시 예를 갖췄다. 장로님 최고십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소소요와 한 통씩 나눠들고 가장 빠른 속도로 한천수를 가득 채웠다. 장로의 따가운 시선을 뒤로하고 서둘러 떠났다. 청궁각으로 돌아온 후 냉각 방안이 빠르게 완성되었다. 더 이상 단일 재료로 버티지 않고 마냥 한천을 가상 영능으로 삼아 반지를 냉각시켰다. 그리고 소소유가 설계한 미세, 수순한 진법을 통해 한천의 영역이 코어 슈트에서 안정적으로 순환하며 지속적으로 잔여를 배출하게 했다. 모든 과정은 수선 진법의 논리만 따랐고 현실의 기계 제작법은 섞지 않았다. 꼭 한천수랑 배열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시제품 법구 하나는 당신과 소소유가 직접 만들 수 있지만 마희의 군단에 대적할 부대를 무장시키려면 2사람의 밤샘 작업만으론 불가능했다. 대량 생산이 필요했다. 표준화가 필요했다. 청궁각 전체를 수성계 제1호 영능 공방으로 바꿔야 했다. 동시에 청궁각 밖에 붙은 고액구인 공구가 문중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청궁각에서 연기 및 진법 수습생과 자벽 제자 300명을 모집합니다. 기초부터 확실히 가르쳐드립니다. 파격적인 대우, 성과급제 도입, 일한 만큼 벌어가는 구조, 당일 정산 월말 지급, 절대 밀리지 않음. 처음에 제자들은 멀리서 구경만 했다. 청궁각에서 일하는 게 그저 잡일하는 거 아니야? 부품이나 두드리고 재료가 나른다던데? 수도자 체면이 말이 아니겠군. 하지만 누군가 월급 정산과 선거급제라는 8글자를 보고 나니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불과 반나절 만에 300명의 정원이 꽉 찼다. 대부분 수련 자원이 절실한 뇌문 제자들이었으나 심지어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뇌문 제자 몇몇도 몰래 줄을 섰다. 적막했던 옥무봉은 금세 활기 넘치는 생산 공방으로 변했다. 300명의 제자를 10여 개의 조로 나누었다. 누구는 용재 가공을 맡고 누구는 기초 진문 요사를 맡았다. 외패 교정을 맡은 조와 영능 탄창 봉인을 맡은 조, 그리고 최종 점검조까지 나누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안전을 거듭 강조했다는 점이다. 모든 제자는 청궁각에서 지급한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불안정한 모든 직무는 소소요와 핵심 진법조의 검수를 거쳐야 하며 누구도 임의로 구조를 변경해선 안 된다. 각자의 오늘 목표는 영능 외피 300개, 을조는 기초 문양만 새겨라. 욕심 부리지 마라. 경조는 영문의 연결성을 확인하고 분량 하나당 벌점이다. 미리 문제를 찾아내면 가산점을 준다. 정조는 재료 운반을 담당해라. 몸쓰는 일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도급이 끊기면 전선도 무너지는 법이다. 제자들은 처음엔 조금 어색해했다. 평소 어금 비행을 하며 수련하던 고결한 선문 수도자를 자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줄을 지어서서 두드리고 교정하고 나르고 조립하고 있으니 누가 봐도 영락 없는 민간 자인 같았다. 그러나 첫날 업무가 끝났을 때 성과에 따라 즉시 급여가 지급되자 영석왕 탄생. 오늘 기초 부품 800개를 완성한 이에게 하품 영석 80개를 지급한다. 복합용은 200조를 완성한 조. 훌륭하군. 하품 영석 200개다. 장범은 진문 결함 3곳을 찾아냈으니 추가 보너스를 준다.
다음 순간 제자들의 눈이 뒤집혔다. 요수 산맥에서 임무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육각주님이 정말 영석을 주신다. 일한 만큼 벌어가고 월급도 밀리지 않다니. 이건 정말 대박이다. 둘째 날부터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천군각 안에는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만 가득했다. 제자들은 심지어 이 일에 나사조이게라는 친숙한 별명까지 붙였다. 하지만 나사주의기가 목적은 아니었다. 진짜 목적은 문중의 자원과 진법의 재능, 연기 능력과 인간의 공학 관리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것이었다. 보름 후 첫 번째 시제품이 완성되었다. 호산 시험장에서 3종 방어 진법이 가동되었다. 수만 개의 가상 영능 부품과 수십 개의 진법 모듈로 조립된 거대한 물체가 테스트대 위에 안정적으로 거치되었다. 6개의 검은색 영역 발사관이 벌집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기존의 임시 기능함이 연결되었으며 측면엔 긴 영능 탄뒤가 걸려 있었다. 차갑고 복잡하며 적막한 지운이 감돌았다. 작업에 참여했던 제자들이 멀찍이 둘러서서 의구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이게 정말 작동할까? 전통적인 법구와는 너무 다르게 생겼는데 시동 걸자마자 부서지는 거 아니야? 서소연은 긴장한 채 나침반을 안고 있었다. 당신은 시제품 뒤로 걸어가 양손으로 조종 손잡이를 잡았다. 마지막으로 안정 진법을 점검하고 나지막이 경고했다. 술야, 귀 막아라. 서소연은 즉시 귀를 막았다. 다음 순간 당신이 영능 회로를 가동하자 웃소리와 함께 6개의 종실이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서 조밀하고 낮은 굉음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끊이지 않는 황금빛 영능의 흐름이 총구 끝에서 뿜어져 나왔고 탄피 모양의 울기가 빗물처럼 쏟아졌다. 영능 탄뒤는 눈에 보이는 속도로 본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시험장 널리 설치해둔 패목 덩이들이 연속적인 영능 충격에 휘버리고 겨나갔다. 폭발이 아니라 완전히 갈려나간 것이다. 불바다가 아니라 정교하고 정확하며 끊임없는 압박이었습니다. 숨 막히는 총성이 먹자 실현장 전체에 죽은 듯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구경하던 제자들은 모두 넋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깎아 만든 작은 부품들과 평범해 보이던 그 진법 문양들이 그리고 탄뒤에 하나하나 끼워 넣었던 영역 탐험들이 이런 강철 구슬을 만들어낼 줄은 몰랐던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만든 게 맞나요? 만약 전장에 투입된다면 괴뢰 군단이 돌파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조종관에서 손을 떼고 하얀 김을 내뿜는 수냉식 진법 장치를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스트 합격. 이어 당신은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수 인원 100명을 선발해 청운종 제1특수 영총대대를 창설한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현장은 열방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한 달 뒤 재량형 영사 영총 백정과 화력의 핵심이 될 육총식 회전식 게틀링 영역 기관총 세대가 모두 기한 내에 보급되었습니다. 당신은 체격이 건장하고 의지가 굳건하며 부품 제작 기간 동안 가장 성실했던 연기기 제자 100명을 초대 대원으로 직접 뽑았습니다. 그들의 수위는 높지 않았지만 기율만큼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들은 명령에 복종하는 법과 계형을 유지하는 법, 교대 사격법을 익혔고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부대가 창설되던 바로 그날 붉은색 긴급 전음구가 유성처럼 하늘을 가로지르더니 청양준인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국경에 의리 전쟁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흑사마종이 축기경 마수 10명과 그를 1500구를 이끌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청운종 최전방 초소인 흑시보를 압박해오고 있죠. 하지만 흑시보 내에서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지원군은 연기기 제자로 구성된 영총부대와 그들의 총교관인 당신뿐이었습니다. 청운종 최서단 국경 초소인 흑시보. 지금 이 순간 방어진법이 그를 대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망색 보호막으로 파동이 휘몰아칩니다. 성벽 위 수비하던 검수 제자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비겁으로 괴뢰의 의피를 가를 수는 있었지만 지치지 않는 저 만월들을 완전히 멈춰 세우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괴뢰는 공포를 느끼지 않으며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마수의 명령에 따라 전진할 뿐이죠. 방어막이 무너지기 직전 청운종 비서 한 척이 구름을 뚫고 나타나 흑시보 상공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금단기 장로도 없었고 대규모 뇌문 엘리트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걸어 나온 건 회색 복장을 갖춰 입고
영역 덕구를 맨 연기기 제자 100명이었습니다. 얼굴은 다소 장백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맨 앞에서 덤덤한 표정으로 그들을 이끌고 신속히 성벽에 올랐습니다. 살아남은 검수 대장이 당신을 알아보더니 처음엔 기뻐하다가 입에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육각주님, 겨우 이 연기기 제자들 뿐입니까? 아래쪽 마수 우두머리가 비검을 타고 날아올라 성벽을 훑어보더니 경멸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청문중에 사람이 그리도 없느냐? 연기기 애송이들에게 국경을 맡기다니. 영충 대원들은 긴장감에 손에 땀을 쥐었지만 누구 하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마수의 비웃음보다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특수 영충 대대가 방어선을 인수한다. 전환 3단 사격 대형 준비. 그 즉시 제자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일열 33명 앞으로 무릎을 굽히고 총을 겨눕니다. 2열과 3열은 영역을 점검하며 탄창 교대를 대기합니다. 날카로운 기계들이 정교하게 맞물리자 전장 위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압도적인 질서가 감돌았습니다. 마수 우두마리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강한 영합은 느껴지지 않는데 왠지 모르기새 질서 정연하고 조용한 복중의 기호는 그가 본능적으로 허세를 부리지 못하게 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연기를 휘둘렀고 그의 군단이 진격하기 시작했다. 검은 그레들이 갑자기 속도를 높였다. 300보, 200보, 150보. 성벽 위 검수들이 손을 죽였다. 하지만 당신 손의 연기는 요지부동이었다. 첫 번째 그레가 뱀보 안으로 들어오자 당신은 매섭게 연기를 내리쳤다. 사격 30선발의 영능 총성이 동시에 울리며 거대한 굉음을 냈다. 첫 번째 영능 타막이 그레의 다리 관절과 하부 핵심 연결점을 정밀 타격했다. 다음 순간 맨 앞줄에 그레들이 동시에 힘을 잃고 무더기로 무너지며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뒤쪽 그레들은 멈추지 못하고 앞줄에 걸려 넘어졌으며 진격선은 순식간에 엉망이 됐다. 1열은 후퇴하여 장전하고 2열이 나서서 사격했다. 텅! 2차의 일제 사격이 다시 울렸다. 틈을 메우던 그레들이 다시 쓰러졌고 3열이 나서서 사격했다. 세 차례의 일제 사격은 마치 정교한 철제 등기처럼 검은 괴뢰 군단 사이로 세 줄기의 공맥을 갈아엎었다. 절망하던 성벽 의 검수 대장이 멍해졌다. 전쟁을 이렇게도 할 수 있다니. 그런데 바로 그때 마수 우두머리의 안색이 어두워지더니 검은 문양의 연기를 번쩍 들었다. 모든 괴뢰가 광폭하게 진격했다. 괴뢰들의 눈에서 붉은 빛이 치솟고 몸체에서 마귀가 요동치며 속도가 순식간에 빨라졌다. 3단 사격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으나 그레의 속도가 너무나 빨랐다. 영충대의 교대 압박이 힘에 부치기 시작했다. 30보, 25보, 20번. 성벽이 떨리기 시작했다. 마수 우두머리가 크게 웃었다. 승급한 뒤에도 이런 쇠파이프 먹기가 통할 줄 아느냐? 하지만 당신은 그를 한 번 보더니 눈빛에 가련함마저 담았다. 근접이다. 당신은 성벽 위에 두꺼운 방수포를 걷어냈다. 화르르 세대에 숨겨왔던 육총신 회전식 게틀링 영역 기관총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6개의 검은 발사관과 거대한 보조 탄창, 황금빛 영능탄디, 수댕식 냉각 장치까지 성벽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서서 왼쪽은 장범, 오른쪽 안은 중앙을 맡는다. 서서와 장범이 신속히 자리를 잡았다. 탄디 장전, 철폭, 회전 준비. 온 세대의 강철 글수가 동시에 깨어나 낮은 굉음을 내기 시작했다. 마수 우두머리의 안색이 급변했다. 전례 없는 위기감이 그를 덮쳤다. 저놈들을 막아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당신은 두 손으로 조종간을 잡고 올라오는 괴뢰대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외쳤다. 사격. 다음 순간 세상은 굉음이 지배했다. 세 줄기 황금빛 명능이 동시에 뿜어져 나와 성벽 앞을 빈틈없는 화력망으로 뒤덮었다. 광포하게 진격하던 괴뢰대는 화력 구역에 들어서자마자 순식간에 무더기로 무력화됐다. 핵심이 꺼지고 관절이 끊겼으며 나기가 흩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거대한 손에 눌린 것처럼 계속해서 쓰러져 갔다. 성벽 앞 200보는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금지구역이 됐다. 마수 우두머리는 믿기 힘든 광경에 말도 안 돼 라며 방어 법기를 꺼내 중앙기관총을 파괴하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당신은 조종관을 살짝 올렸고 중앙의 황금빛 영능이 위를 향해 그의 방어막을 정밀하게 타격했다. 방어법기가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단숨에 방언하기 과부하되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마수 우두머리는 중심을 잃고 허공에서 추락했으며 대기하던 금명시에 꽁꽁 묶였다. 다른 마수들은 전세가 기운 것을 보고 즉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서수와 장범의 다른 두 기관총이 이미 도주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청운종 제자들이 기회를 틈타 진법 그물로 그들을 하나씩 가두었다. 향 하나가 다 털 무렵 마지막 낙이 기계와 그래야 핵심이 꺼졌다. 마지막 마수 방화막도 무너졌고 귀를 찢는 괴물이 멎었다. 세상에 정적이 찾아왔다. 혹시 뭐 성벽의 영총대 제자들이나 살아남은 검수들 모두 멍하니 눈앞의 전장을 바라보았다. 초소를 삼킬 듯했던 검은 파도는 이제 성벽 밖에 멈춰서 있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수댕식 장치에서 나오는 미세한 수증기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당신은 뜨거운 조종관을 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먼 지평선에 서광이 구름을 뚫고 흑시보를 금빛으로 물들였다. 새로운 여명이 밝아온 것이다. 당신은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뒤에 있는 제자들과 흑시보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 수성계를 향해 담담히 선포했다. 오늘부터 양육강식의 낡은 규칙은 폐지다. 당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배인, 시대가 변했습니다.